네, 안녕하세요. 시오어게인의 수아입니다. 자, 이번엔 경계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상담을 오셔서 본인의 고민에 대한 어떤 해답이나 어느 정도의 길마중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해시예요, 자시예요, 뭐 호랑이띠예요, 토끼띠예요, 어디선 뭐라 그러고 어디선 저거라 그러고 도대체 뭐가 더 정확한 건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한다고 실제 고민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많이 보내던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사실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용어로 경계인, 뭐 경계인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인 거죠. 이제 사주 중에서도 경계사주라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뭐 평생 토끼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철학관에 가서 물어봤더니 너는 호랑이띠야, 이러는 거야. 그쵸. 평생 토끼띠인 줄 알았는데 철학관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호랑이띠야 이러는 거 보니까 나는 출생에 비밀이 있나? 뭐 의구심도 들고, 그죠? 이거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생일을 3개를 쓰잖아요. 네. 음력 생일이 있고 양력 생일이 있고, 생일을 두 개 쓴다, 그죠? 네. 음력 생일이 있고 양력 생일이 있고, 이런 경계사주가 어느 때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자면 2023년은 그 입춘이 2월 4일이고 그 음력 1월 1일이 양력으로 1월 22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게 2023년 토끼해죠. 여기가 1월 1일 양력으로, 네. 1월 1일 해가지고 여기가 뭐 2월 1일, 여기 1월 22일쯤 음력 1월 1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양력으로 생일을 치는 사람들이 양력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거나, 음력으로 생일을 치는 사람들이 양력으로 1월 22일, 즉 음력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2023년에 본인은 토끼띠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 이제 진학을 하거나 뭐 유치원을 진학하거나 학교를 진학하거나 이러면은 친구들이 다 토끼띠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커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철학관에 가서 이제 만세력을 볼 때는, 이 만세력을 볼 때 해, 새로운 해, 이전 해, 다음 해, 이 만세력을 띠를 구분할 때는 입춘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입춘. 네. 그래서 이 토끼해 2023년이라도 2월 4일 입춘 이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전에 띠, 호랑이띠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평생 토끼띠인 줄 알고 살았더니 철학관에 가니까 호랑이띠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은 그 해의 1월 1일과 음력이 1월 1일 기준으로 하지만, 만세력, 즉 사주 명리에서 역학을 보는 만세력, 철학관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를 치기 때문에,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호랑이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평생 딱 뭐라고 이렇게 딱 정해주지 않으면, 평생 그 철학관에 다니면서 저는 호랑이띠입니까? 아니면 토끼띠입니까? 이런 걸 막 물어러 다니는 거죠. 정작 중요한 고민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제대로 이제 상담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띠에서도 있지만, 월에서도 있죠. 네, 월에서도 있고, 이제 만세력에서 월은 이제 우린 1년에 24절기가 있잖아요.
예. 새로운 하나의 원래 하나의 절과 하나의 기, 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절 들어갈 때를 새로운 월로 치는데 요것도 이제 요거의 기준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간혹 이제 뭐 토끼 월이냐 호랑이 월이냐 인월이냐 묘월이냐 뭐 이렇게 경계월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일도 그런 게 있고, 그죠? 시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진짜 경계사주라고 하죠. 예. 경계년, 경계월, 경계일, 경계시. 저는 호랑이띠입니까? 토끼띠입니까? 이렇게. 저는 도대체 몇 월에 태어난 게 맞나요? 인월이 맞나요? 이 월지가 인월인가요? 묘월인가요? 저는 일주가 뭐 갑인일주입니까? 을묘일주입니까? 해시인가요? 자시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경계에 년에 태어난 분이거나 경계월이나 경계일이나 경계시에 태어나신 분은 이를 경계사주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사주를 보러 가면 나는 도대체 어떤 게 더 정확한지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뭐가 더 정확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둘 다 본인 거예요. 네. 철학관의 사주를 보러 가면 선생님 저는 1번 사주가 제 겁니까? 2번 사주가 제 겁니까? 아닙니다. 1번 사주도 당신의 것이고 2번 사주도 당신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학이 처음 생길 때 이 자연의 기운 중에 천간의 기운은 10간에 배속을 시키고 지지의 기운을 12지지에 배속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또 갑을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갑과 을의 경계, 을과 병의 경계를 사실 이 자연인 아날로그에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어느샌가부터 이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0과 1은 그 자체만으로도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나눌 수 있고. 근데 자연 대표적인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이 자연은 이 갑과 을의 경계, 을과 병의 경계를 나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더 쉽게 계절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름이 있고 가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름이 덥기 시작을 해서 한참 더웠다가 이렇게 이렇게 치고 가죠. 그러는 중에 가을이 여기서 좀 생겨서 여기쯤 생기네. 여기쯤 생겨서 가을이 시작됐구나를 느껴서 이기쯤. 그래서 겨울이 여기쯤 또 생겨나서 또 이렇게 겨울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여름이냐 가을이냐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여름이 끝나갈 때쯤 최절정에 가을이 시작을 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자연의 기운은 그렇다 이거죠. 여름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을이 시작을 했다가 여름의 기운이 거의 끝나갈 때쯤 중간에 이제 가을이 가을 바람이 부네, 가을 냄새가 나네, 가을 느낌이 드네 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는 사실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는 거죠. 그렇다시피 이 경계에 있는 사주분들은 이 경계에는 갑, 목의 기운도 있고 을, 목의 기운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계 사주에 계시는 분들은 이 두 개의 사주를 다 봐야 됩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이런 분들이 오면은 그 시간을 더 들여서 사실은 임상을 해 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두 가지의 사주가 나타나는 그 인생의 현상, 인생의 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호랑이띠, 그죠? 토끼띠를 예로 든다면, 이제 띠가 호랑이띠이거나 토끼띠 이렇게 되겠죠. 요 경계에 있으신 분들, 아까처럼 음력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양력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나는 토끼띠인 줄 알고 막 살아가다가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봤더니 너는 호랑이띠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 그런 분들이 제법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런 분들은 진짜 나는 평생 토끼띠인 줄 알고 살아갔다가 사주 보러 갔더니 호랑이띠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이제 병일간이거나 정일간이면은 실제로 그 인성 혼잡의 해로움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사주 원국 내에 인성 혼잡이 없는데 실제로 인성 혼잡의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호랑이띠냐 토끼띠냐? 아니다. 호랑이띠이면서 토끼띠인 겁니다. 때문에 경계 사주에 계시는 분들은 사주 상담을 가실 때 선생님 저는 도대체 어떤 띠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선생님 저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호랑이띠로도 봐주시고 토끼띠로도 봐주십시오 해야 좀 더 좋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상담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